자, 지금부터는요,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 정말 시험 내는 것도 좋아하고, 수능에도 잘 나오고,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에도 잘 나오는 파트인데, 바로 남북관계에 관련된 파트입니다. 남북 화해를 위한 노력이라고 나오는데, 순서대로, 시기 순서대로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일단 옆에 연표를 보시면, 72년에 우리가 아까 봤던 뭐였습니까? 7.4 남북 공동 성명. 이게 1번이지.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 첫 번째 시작하는 게 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입니다. 이때 나왔던 원칙이 자주통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이 원칙이 7.4 남북 공동 성명 때 나온 거지.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물론 이 뒤에 남북한 모두 독재체제로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반대파 숙청하고 독재체제 갖췄고요. 남쪽에서는 박정희가 유신헌법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의 어떤 의의가 있죠. 그게 분단 이후 최초의 통일 원칙 합의였기 때문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갖는 의의가 있는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뭐 알다시피 남북한 모두 독재체제 강화 때문에 남북한의 어떤 평화를 위한 진전은 없었지. 그러다가 84년에 수해를 입은 남한의 이재민들에게 북한이 구호품을 보내는 일이 있었고, 어떤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돼서 남북 경제회담, 이산가족 고향 방문, 북한의 예술 공연당 방문 같은 행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있다가 또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 중단되고, 그러니까 이어지지는 못했지. 그러다가 80년대 말이 뭐였어? 세계사적으로 냉전체제가 무너지는 시기잖아. 그치? 그래서 80년대 말 정부는 소련 등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를 계기로 소련 및 동유럽, 중국과 수교하고 관계 개선을 노력했다. 이때가 북방정책, 북방외교였죠. 북방외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90년에는 여러 차례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워야 될 연도가 남북관계에서는 1991년입니다. 1972년 다음으로 외울 연도는 91년. 199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어요. 각각의 독립국가로서. 북한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 1991년입니다. 1991년.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외우시고요. 91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이 사건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직후에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 유명한 뭐가 나옵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 그래서 91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과 함께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문서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야? 서로가 서로를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불가침과 화해와 불가침,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라는 연도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뒤에 YS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인도적 조치를 취했고, 화해와 협력, 남북 연합 등의 단계를 설정한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안했어요. 합의한 거 아니야. 그러나 이후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남북 관계는 긴장 국면으로 돌입했죠. 그 전에 합의한 겁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자, 봐봐. 3단계 통일 방안은 우리가 제안만 한 거고, 그 90년에 나왔던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이 모두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 한번 볼게요.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면된 조국 통일 3대 원칙. 그게 바로 뭔데? 우리가 아까 봤던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게 조국 통일 3대 원칙입니다. 그걸 다시 하긴 했어요. 그리고 쌍방 간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걸 서로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개 봤죠. 72년, 그 다음에 91년. 90년대 들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은 93년, 자, NPT 탈퇴를 합니다. 핵학습 금지 조약에.
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자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그 결과 김영삼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 사이에 정상회담 개최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회담 개최 직전에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지요. 하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의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면서 다시 완화됐어.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은 육자회담을 통해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다. 육자회담은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다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점차 심화졌다. 남북관계의 변화는 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하의 협력 정책을 계기로 크게 변화해서 세 번째로 외워야 될 연도가 2000년이죠. 2000년 6월 우리 아까 남북 정상회담 얘기했었죠?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세 번째 선언 나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에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자, 이 선언에서는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등에 합의했죠. 이것도 합의된 겁니다. 이후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어받아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건 이제 2007 노무현 정부 때 나온 거죠. 14 남북 정상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00년에. 여기 보시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얘기입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런 표현 봐두시고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우리가 주장하는 통일 방안은 연합제고요. 북측이 주장하는 건 낮은 연방제입니다. 서로 공통성이 있다. 그래서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으니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자.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서 서로 신뢰를 다져나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14 남북 정상선언. 이건 공동선언, 얘는 정상선언. 현 정전체제. 지금은 우리가 아직도 휴전 중이잖아요. 이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이게 정말 그때 됐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항구적인 평화체제. 즉 종전이지. 전쟁을 끝내자라는 종전선언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아직 안 됐어요. 협력해 나가기로 한 거지.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 등등이 나왔습니다. 이 선언하자는 협력해 나가기로 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진 않았죠. 화해와 협력을 위해 계속 나가자 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연도 3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금강산 관광. 그래서 이때 금강산 관광 때 다녀오신 분들이 있죠. 개성공단 때도 다녀오신 분들이 있고요.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등이 시작되고 교류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에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다시 남북관계는 굉장히 냉각되었습니다. 뒤이어 출범한 박근혜 정부도 집권 초기부터 대북 압박 정책을 취해서 북한은 이에 반발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은 다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 대화를 지기 노력했어. 하지만 2016년 초 북한이 4번째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다시 또 남북 대화는 중단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입주 철수 등 대북 압박을 강화했다.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자 노력했고 북한도 이에 응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가 왔었죠. 이후 남북관계 사이의 개선을 위한 협의가 진전되었다. 그 결과 2018년 4월 27일 또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사실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김대중 정부 때,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그 다음 문재인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어 함께 나아가자는 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주십니다.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이 네 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이긴 하지만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같은 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언급하며 남북은 화해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까지였고요. 자, 이제 현 정부의 얘기는 그 뒤에 실리겠죠. 여기 보시면 이때 판문점 선언 때는 이제 김정은이죠. 우리는 민주적 질서에 의해서 대통령들이 계속 바뀌지만 북한은 세습체제이기 때문에 쭉 이어주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어주고 있어요. 왕국이죠. 왕국. 우리도 왕국이었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운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노력으로 피와 노력으로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이 된 거고요. 북한은 아직도 계속 저렇게 독재, 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가 들어가나요? 독도? 독도는 뭐 한국사 시간에 쭉 나오고 있죠.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독도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90km 해상에 있는 섬, 화산섬이죠. 울릉도도 화산섬, 독도도 화산섬. 역사,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다 명백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영토고, 지리적으로 봐도 우리 영토고, 국제법상으로 봐도 우리 영토다. 1905년 우리 한국사를 쭉 했잖아요. 러일 전쟁 중에 일본에 불법적으로 편입됐죠. 을사조약 체결하고 외교권 가져가면서 2차 대전 이후에는 다시 한국에 반환됐습니다. 46년에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독도를 일본의 관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지령,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를 발표하여 독도가 당시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52년 1월에는 정부가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고 역시 독도가 명백한 우리 영토임을 선언했죠. 이때가 한국전쟁, 아니 2차 대전은 끝나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입니다. 일본은 일본의 4개의 큰 섬이지,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와 북위 30도 이상의 류큐 제도, 스시마를 포함한 약 1000개의 인접하는 여러 소도로 구성된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나오죠.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독도 경비대 막사 바위에 새겨진 한국령이라고 쓰여 있고요. 독도는 크게 동도와 서도 두 개의 큰 섬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서도, 동도 이렇게. 한편 일본이 연합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것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부속 도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일본은 이 조약에 독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조약은 한국의 섬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건 무리죠. 그 섬을 다 쓸 겁니까? 설마? 또한 그 무렵 일본이 발표한 총리부령 거기에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한국 영토로 규정되어 있어 독도가 한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2008년 이후에는 자국의 거민정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현재에도 영토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어이없죠? 그러나 이는 한일 간 미래 지향적 발전을 저해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 보면 일본 영역도에도 보시면 여기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표시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일본은 계속 주장하라고 하세요. 독도를 지킨 사람들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보시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 유명한 단체입니다. 반크라는 민간 단체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보시면 53년에 일본이 한국전쟁의 혼란한 틈을 타 독도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일이 발생했답니다. 당시 울릉도 출신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독도 의용 수비대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죠. 조직했다. 이들은 56년 독도 경비 업무를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독도 수호를 위해 활동했다. 68년부터 독도에 상주하던 주민 최종덕 씨는 81년 최초의 독도 주민이 되었다. 이후 독도로 등록 기준지를 옮기는 움직임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참하기도 했다. 2000년에 들어오면 민간을 중심으로 독도 수호 운동이 널리 확산되었고 시민단체인 독도수호대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등 독도 수호 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여 2005년 경상북도에서는 독도의 달 조례를 공포하고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하기도 했답니다. 현재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라는 단체가 있어요. 독도 수호 국제연대, 독도사랑운동본부 등 많은 민간단체들이 있죠. 시민단체들. 우리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독도 캠프 참가자들과 독도 경비대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네요.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울릉도도 갔다가 독도도 갔다가 직접 보고 오시면 좋겠죠. 여기까지 시험범입니까?